아버님, 이제 요양원 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나의 자녀가 이런 말을 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72세 박용수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매달 연금도 나오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불쑥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던진 말 한마디에 박용수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낯설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자식의 말 한마디에 인생의 마지막 결정을 맡겨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4분 중 1분이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요양원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삶의 방식을 소개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법, 내 의지로 만들어가는 편안한 노후, 그리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운이 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삶의 방식은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뤄낸 72세 박용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자녀들을 키워냈고 은퇴 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를 꾸려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 58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5만 원. 여기에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자녀들의 표정에서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박용수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내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 다음 날 박용수님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죠. 가장 먼저 월세와 관리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좀 더 작은 월세방을 알아보니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낮출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방 크기는 줄었지만 관리비도 월 10만 원으로 줄었죠.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LED 전구로 교체하고 난방비도 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연히 동네 중형마트 구인 광고를 보게 됐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뽑아줄까? 하지만 용기를 내어 찾아갔고 뜻밖에도 합격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매장 관리와 진열을 맡게 됐어요. 한 달에 105만 원 정도의 소중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벌어서 쓰는 돈이라는 게 그게 진짜 소중했던 거죠. 70이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들 나이를 보고 어렵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덕분에 건강도 좋아지고 매일이 즐겁습니다. 요즘은 마트에 오시는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아요. 집에만 있었으면 이런 즐거움을 몰랐을 거예요. 수입이 생기자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비상금 통장에 모으기 시작했죠. 6개월이 지나자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부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내가 번 돈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뿌듯합니다. 자녀들도 이제 제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는 게 느껴져요. 박용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어요. 내 삶을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이지.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현실을 바꾸더라고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박용수님은 더 이상 요양원을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삶의 방식은 요양원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75세 김정호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은퇴 후에도 손주들을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2년 전 갑작스러운 낙상 사고로 허리를 다쳤고
회복이 더뎌지면서 결국 자녀들의 권유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지낼만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가 제공되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점심 12시, 저녁 6시.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일과의 반복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보고 싶은 TV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산책도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했어요. 자유롭게 생활하던 날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몸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근력이 줄고 식욕도 떨어졌죠. 무엇보다 스스로 일상을 결정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요양원에 오기 전에는 허리 부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집에서는 움직이며 생활했어요.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근력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몸을 덜 움직이니 식욕도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몸이 더욱 쇠약해졌고 우울한 감정도 커져만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오늘도 어제와 똑같겠지 하는 생각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런 증상은 요양원 증후군이라 불립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뒤 갑자기 몸이 약해지고 활동량이 줄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커지는 현상을 말하죠. 보호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지만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신체 기능을 더 빠르게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이곳 요양원에 계시다가 퇴소하신 80대 어르신이었죠.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한결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퇴소하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런가? 요양원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네.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더 좋아. 그분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김정호님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용기를 내어 퇴소를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작은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엽니다.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새소리를 듣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요. 허리 운동도 조금씩 하고 이제는 하루 20분씩 동네를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렸고 허리 통증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분씩이라도 더 걸으며 조금씩 체력을 키워갔습니다. 밥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어요. 반찬은 새벽 배송으로 주문하고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이용하죠. 조금 불편할 때도 있지만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3개월이 지난 지금 김정호 님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체중도 늘었고 우울한 감정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이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나처럼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사람들에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어요.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더라고요. 이제 또 다른 선택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삶의 방식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찾은 70세 이영자님의 이야기입니다. 6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고 생활도 편할 거라 믿었죠. 그렇게 큰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 나가 있었고 손주들은 학교와 학원으로 늘 바빴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면 쉬어야 하니까 거실에서 TV를 보기도 눈치가 보였어요. 손주들이 공부할 때는 발소리마저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늦게 들어오니까 밥은 따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려로 건넨 말이었지만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도 따로 식사해야 한다니. 점점 더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내 집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용기를 내어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혼자 사는 건 상상조차 못했지만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은 걱정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텐데. 하지만 이영자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월세지만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TV도 실컷 볼 수 있고 새벽에 일어나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됐습니다.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아침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에는 복지관에서 식사를 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오후에는 스마트폰 교실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한 달에 2번은 문화센터 노래교실에도 갑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 때는 눈치 보느라 움츠러들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놀랍게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주말에 아들네가 찾아오면 반찬도 해주고 손주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눕니다. 함께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산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만날 때 제대로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영자님의 하루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이 즐겁습니다. 모든 일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산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해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니까요. 무조건 자녀와 함께 사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행복한 거리를 찾는 게 더 중요하죠. 이제 이영자님은 매주 토요일이면 아들네 가족을 초대합니다.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고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전보다 자주 보지는 않지만 그 시간이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네 번째로 들려드릴 삶의 방식은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은 78세 오경수님입니다. 몇 년 전 병원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오래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겁니다. 이대로 가시면 2년 안에 보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직 혼자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길 건너편에서 태극권을 하는 어르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80대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었지만 동작이 놀랍도록 유연했죠.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오경수님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집 앞 골목을 걸어보기로 했죠. 하지만 고작 5분 만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졌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2년 안에 요양원을 가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맸습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더 걸어보자. 내일은 6분, 모레는 7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15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죠. 2달이 되자 공원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걷기에 자신감이 생기자 작은 아령도 구매했습니다. 처음엔 500g짜리 아령으로 시작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팔 운동도 하고 TV 볼 때도 들었다 놨다 하고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운동이란 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몸이 바뀌는 걸 직접 경험하니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원에서 만난 또래 어르신이 저녁 수영 프로그램을 알려주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수중 운동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수영복을 입는다는 게. 그런데 막상 물에 들어가 보니 관절에 무리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물속에서는 젊었을 때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식사 습관도 바꿔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배부를 때까지 먹었는데 이제는 80%만 채우는 습관을 들였어요. 저녁은 가볍게 먹고 채소를 더 많이 먹기 시작했죠. 특히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라면과 과자는 거의 끊었습니다. 대신 채소를 큼직하게 썰어 쉐이크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없어서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다 보니 이제는 이게 더 맛있어요. 건강해지니까 입맛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도 일주일만 버티니까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과식하면 더 불편해요.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체중은 3kg 줄었고 허리둘레도 줄었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체력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루 40분씩 걷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계단도 숨 가쁘지 않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근력이 좋아지셨네요. 이대로만 계속하신다면 요양원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운동화 끈을 고쳐맵니다. 이웃들과 함께 공원을 걷고 저녁에는 수영장에서 건강을 다집니다. 건강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나이 들어 운동한다고 웃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봐요. 이것만 잘 지켜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운동과 식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노후 대비책이라는 걸 오경수님은 몸으로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5번째로 들려드릴 삶의 방식은 노후에도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은 74세 최영희 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도 뜸해졌습니다. 손주들이 찾아오는 일도 드물어졌고 친구들은 하나둘 건강이 나빠지면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뭘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어요. 점점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한 할 일도 없이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마음까지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에서 한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텃밭 분양. 아파트 뒤편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작은 텃밭을 만든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실패해도 괜찮아. 흙이라도 만지면 좋잖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용기를 내어 신청했습니다. 3평 남짓한 작은 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설렜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10명이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뭘 심어야 할지도 몰랐어요. 다행히 젊었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어르신이 계셔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죠. 상추는 이렇게 심고 고추는 저렇게 심고요. 봄에는 상추와 쑥갓을, 여름에는 고추와 방울토마토를, 가을에는 배추와 물을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흙을 만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새싹이 올라올 때마다 내 자식 키우는 것처럼 기뻤어요. 게다가 매일 이렇게 움직이니까 허리 통증도 많이 좋아졌어요. 수확의 기쁨은 더 컸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김치도 담그고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텃밭 회원들과 함께 모여 점심을 함께 먹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들이 왔을 때 직접 기른 상추로 쌈을 싸줬어요. 우와, 할머니가 기른 거야?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텃밭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농작물을 자랑하고 집에서 만든 반찬도 나눠 먹으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요즘은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다 같이 모여 김장을 해요. 혼자 살면 김장하기 힘든데 이렇게 함께하니까 즐겁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이런 여유를 몰랐어요. 74살에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봤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죠. 그래도 이제는 제법 농사꾼이 다 됐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언제나 가능해요. 이제 최영희님은 매일이 설렙니다. 오늘은 어떤 채소를 수확할지, 어떤 반찬을 나눠 먹을지.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이고 작은 도전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걸 못한다는 건 편견이에요. 시작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한번 시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6번째로 들려드릴 삶의 방식은 새로운 방식의 돌봄으로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든 76세 김재성 님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도 이제는 버거워졌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힘들었고 청소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사장님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계시면 장보기도 힘드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매일 이 가게에서 반찬을 사 먹을 테니 혹시 저녁에 남는 반찬 조금만 더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가게 사장님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재성 님이 매일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자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저녁 따뜻한 국과 반찬 한 가지를 더 챙겨주었고 김재성 님은 가게 홍보도 해주고 가끔 심부름도 도왔습니다. 저도 덕분에 단골이 늘어서 좋아요. 어르신이 오시면 이야기 나누는 재미도 있고 가게에 활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서점 운영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재성 님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 모임을 여기서 하면 어떨까요?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작은 독서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서점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고 김재성 님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도움을 받는 게 미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게 진짜 이웃 아닐까요? 이제는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등하굣길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학교에서는 매달 작은 활동비를 지급했고 학부모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할 때가 제일 기뻐요.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점심시간이면 반찬 가게에서 밥을 먹고 오후에는 서점에서 책을 읽고 학교 시간에는 아이들을 지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노후에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더 중요하죠. 서로 도우면서 살다 보니 이게 바로 진짜 돌봄이구나 싶어요. 지금까지 6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뤄낸 박용수님, 요양원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김정호님,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찾은 이영자님, 운동과 식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은 오경수님, 텃밭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활력을 찾은 최영희님, 그리고 이웃과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든 김재성님까지 이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분들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을 고민하시는 분들, 혼자 사는 게 불안하신 분들,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들이 새로운 길을 찾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지혜로운 해결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었나요? 때로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삶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부터라도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행복한 노후를 결정합니다.